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복면가왕 무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려한 가면 뒤에 정체를 숨기고 오직 목소리 하나로 승부하는 치열한 노래 경연장. 많은 분들이 가면 속인물의 정체를 추리하는 재미, 그리고 예상을 뛰어넘는 반전의 순간을 가장 큰 매력으로 꼽으실 겁니다. 하지만 만약 이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진짜 전쟁이 단순한 노래 실력 대결이 아니라 무대에 오르기 전부터 시작되는 고도의 전략 싸움이라면 어떠실까요? 오늘 우리는 한 젊은 가수가 복면가왕이라는 무대를 어떻게 자신만의 전략으로 완벽하게 지배했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를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바로 진또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앞에 섰던 가수 이찬원 씨의 이야기입니다. 2020년 진또백이라는 이름의 복면 가수가 등장했을 때 판정단과 시청자들은 모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구수한 이름과는 달리 그의 첫인상은 아이돌 가수를 연상시키는 늘씬한 체격과 세련된 무대 매너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죠. 모두가 그의 정체를 아이돌 그룹의 메인 보컬이나 실력파, 뮤지컬 배우로 추측했습니다. 그 누구도 이 가면 뒤에 구성진 트로트를 부르는 25 청년이 숨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 모두의 예상을 완벽하게 뒤엎은 이 지점에서부터 이찬원의 치밀한 전략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전략은 바로 완벽한 위장이었습니다. 1라운드 경연곡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전설적인 애니메이션 쾌걸 근육맨 2세의 주제가 질풍가도였습니다. 이보다 더 파격적인 선곡이 있을까요? 트로트 가수가 경연 첫 곡으로 열혈록 스타일의 애니메이션 주제가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외의 선곡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트로트라는 장르의 색깔을 단 1%도 내비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그의 질풍가도 무대는 한마디로 폭발적인 에너지 그 자체였습니다. 시원하게 뻗어나가는 고음, 격렬한 멜로디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정확한 딕션, 그리고 무대를 즐기는 여유까지. 그는 마치 오랫동안 록밴드의 보컬로 활동해온 가수처럼 완벽하게 변신했습니다. 판정단에서는 트로트 가수는 절대 아니다. 아이돌 중에서도 노래 잘하는 친구일 것이라는 확신의 참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죠. 이찬원의 첫 번째 수는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트로트를 철저히 숨김으로써 사람들의 예측 범주에서 완벽하게 벗어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첫 번째 무대에서 자신의 정체를 완벽히 위장하는 데 성공했다면 그의 두 번째 전략은 실력의 증명이었습니다. 2라운드에서 그가 선택한 곡은 바로 김범수 씨의 명곡 보고 싶다였습니다. 질풍가도로 폭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줬다면 보고 싶다는 보컬리스트로서의 깊이를 증명하기 위한 최적의 카드였습니다. 이 노래는 대한민국 남성 보컬리스트들에게는 일종의 성역과도 같은 곡입니다. 엄청난 고음과 섬세한 감정 표현, 그리고 긴 호흡을 요구하기 때문에 웬만한 실력자 아니고서는 감히 도전하기 어려운 곡이죠. 이찬원은 이 어려운 곡을 자신만의 색깔로 완벽하게 재해석했습니다. 그는 원곡 가수인 김범수 씨의 폭발적인 가창력과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목소리에 힘을 빼고 한음한음에 그리움의 감정을 눌러 담아 담담하게 시작했습니다. 마치 한 편의 슬픈 영화를 눈앞에서 보여주듯 노래의 서사를 차근차근 쌓아 올렸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의 감정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그의 보고 싶다에는 트로트라는 장르를 통해 오랫동안 단련해온 특유의 한튼과 애절함이 녹아 있었습니다. 기교를 앞세우기보다는 진심을 담아 눌러 부르는 그의 목소리는 듣는 이의 심장을 곧바로 파고들었습니다. 클라이맥스 부분에서 터져나오는 그의 감정은 결코 과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그리움이 마침내 터져나오는 듯한 절제되었기에 더욱 슬프고 아름다운 감동을 선사했죠. 이 무대를 통해 이찬원은 자신이 단순히 장르를 흉내내는 가수가 아님을, 어떤 장르의 노래라도 자신만의 감성으로 소화해낼 수 있는 진짜 보컬리스트임을 대중에게 각인시켰습니다. 록 음악으로 편견을 깨고 정통 발라드로 실력을 증명한다. 이것이 바로 가면 뒤에 숨겨진 이찬원의 두 번째 전략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것을 넘어 사람들에게
이 가수의 다음 무대가 궁금하다는 기분 좋은 호기심을 심어주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그의 성공은 마치 잘 짜인 한 편의 드라마처럼 완벽한 선곡 전략 덕분인 것처럼 보입니다. 편견을 깨는 파격적인 선택, 그리고 자신의 가창력을 증명하는 전공법의 조화. 하지만 그의 성공은 단지 이 영리한 선곡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근본적인 무기. 사람들은 미처 알아채지 못했지만 그의 모든 노래를 떠받치고 있던 가장 강력한 힘. 바로 그의 호흡에 그 진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록의 강렬함과 발라드의 애절함을 모두 표현할 수 있었던 그의 목소리 컨트롤 능력은 과연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우리가 흔히 노래를 잘한다고 말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시원한 고음이나 화려한 기교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는 바로 호흡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기초 공사가 가장 중요하듯 노래에 있어서 호흡은 모든 소리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이찬원 씨가 록과 발라드를 넘나들며 전혀 다른 색깔의 노래들을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었던 비결. 그 중심에는 바로 트로트라는 장르를 통해 완성된 그의 견고한 복식 호흡이 있었습니다. 트로트는 한국인의 정서, 한을 담아내는 음악입니다. 감정을 길게 끌고 가며 한음에 깊이를 담아내야 하죠. 이를 위해서는 길고 안정적인 호흡이 필수적입니다. 배의 힘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그것을 조금씩 아주 일정하게 내뱉으며 소리를 만들어내는 복식 호흡. 이것은 모든 트로트 가수의 기본기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질풍가도의 폭발적인 후렴구를 떠올려 보십시오. 빠르고 격렬한 멜로디 속에서도 그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단단하게 중심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목의 힘으로 내지르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랫배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린 호흡이 받쳐주었기에 가능했던 밀도 높은 고음이었습니다. 김범수 씨의 보고 싶다는 더욱 놀랍습니다. 이 곡의 백미는 점층적으로 감정을 쌓아 올리다 마지막에 터트리는 부분입니다. 많은 가수들이 이 부분에서 감정에 취해 호흡이 불안정해지거나 소리가 끝까지 뻗어나가지 못하는 실수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찬원은 달랐습니다. 그는 한 소절이 끝날 때마다 다음 소절을 위한 호흡을 아주 짧고 깊게 가져갔습니다. 마치 물밑에서 우아하게 발을 젓는 백조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그의 감정 표현은 애절했지만 그 이면의 호흡 컨트롤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계산적이었습니다. 트로트를 통해 훈련된 한 번의 호흡으로 긴 프레이즈를 끌고 가는 능력이 발라드라는 장르 안에서 완벽하게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왕을 향한 마지막 관문에서 그가 꺼내든 비장의 카드는 바로 들국화의 그것만이 내 세상이었습니다. 이 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한 시대의 절규이자 외침이며 한 남자의 인생을 통째로 쏟아내는 듯한 처절함이 담긴 곡입니다. 이찬원은 이 거대한 산과도 같은 노래 앞에서 정면 승부를 선택했습니다. 그의 전략은 이제 위장이나 증명을 넘어 전율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무대는 한편의 모노드라마와 같았습니다. 잔잔하게 읊조리는 도입부에서는 그의 숨소리 하나하나가 마치 대사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복식 호흡을 통해 비축해둔 엄청난 양의 공기를 조금씩 풀어놓으며 폭풍 전야의 고요함을 완벽하게 연출했습니다. 관객들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노래가 절정으로 치닫는 순간 그의 모든 것이 폭발했습니다. 세상을 몰라 하고 외치는 부분에서 그의 목소리는 스튜디오의 공기를 가르는 한 줄기 섬광과도 같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단련된 복식 호흡을 바탕으로 흉성과 두성을 자유자재로 오가며 만들어낸 예술의 경지였습니다. 배에서부터 시작된 단단한 호흡의 기둥이 그의 목소리를 안정적으로 지지해 주었기에 그는 아무런 불안감 없이 자신의 모든 감정을 소리에 실어 터뜨릴 수 있었습니다. 결국 가면이 벗겨지고 진또배기의 정체가 이찬원으로 밝혀졌을 때 판정단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구성진 꺾기 창법의 트로트 가수가
대한민국 록의 전설이 남긴 불후의 명곡을 이토록 완벽하게 소화해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찬원의 복면가왕 도전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그는 트로트 가수라는 편견을 깨기 위해 트로트가 아닌 노래들을 선택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모든 도전을 가능하게 한 힘의 원천은 바로 트로트라는 뿌리 깊은 장르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견고한 복식, 호흡, 그리고 수많은 무대를 통해 다져진 깊이 있는 감정 표현 능력은 장르라는 벽을 가볍게 뛰어넘는 가장 본질적인 무기였던 셈입니다. 이찬원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것을 넘어 한 명의 가수가 무대를 얼마나 영리하게 설계하고 자신의 강점을 어떻게 활용하여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지 보여준 최고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가면 뒤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가장 큰 무기를 숨겨두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함으로써 모두에게 짜릿한 반전을 선사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찬원 씨의 복면가왕 무대 중 어떤 곡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혹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또 다른 복면 가수의 전략적인 무대가 있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더욱 풍성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